More about K-League. 바로 22라운드 한번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7월 11일 화요일 경기입니다. 대구와 광원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주와 광주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경기로는 울산과 인천, 그리고 수원과 포항, 대전과 전북, 마지막으로 서울과 수원FC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경기입니다. 대구FC와 강원FC의 경기가 7월 11일 첫 번째 경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대구의 홈 대팍에서 열립니다. 네, 대구의 홈에서 이제 윤정환 감독의 강원FC가 이제 원정을 떠나오게 되는데 최근 대구 또 기세가 좋거든요. 네. 거기서 강원FC가 승점을 딸 수 있을지 이제 주목이 됩니다. 마지막 맞대결은 강원FC와 대구FC가 1대1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지금은 오피셜로 떠나게 된 그렇죠. 세라토 선수가 자책골로 이제 1대1 무승부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세라토 선수가 아닌 새로운 외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가 새로운 외인들을 엄청나게 수혈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그 바셀루스의 요즘 좋은 폼을 이어갈 수 있는 외인들이 또 나올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서는 대구FC가 제주를 2대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고 강원FC는 광주FC와 그보다 더욱 극적인 1대1 무승부를 거두고 서로 맞붙게 됐습니다. 어쨌든 극장골에 의한 서로 승점은 가져온 두 팀이기 때문에 나름 이 대팍에서의 경쟁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순위는 대구가 승점 31점으로 5위, 그리고 강원FC가 승점 14점으로 리그 11위 최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경기 키포인트로 이제 뽑을 거는 에드거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 사진에 최영건 감독님의 표정도 나와 있는데 이 최영건 감독님이 최근에 하고 있는 축구에는 사실상 지금 바셀루스의 폼이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에드가가 있으면 훨씬 쉽습니다. 에드가가 있으면 훨씬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경기 자체를 지금 바셀루스 선수와 세징야 선수의 폼으로 어쨌든 버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에드가 선수가 복귀한다면 대구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라토 선수가 나가고 새로운 외인 밥신 네. 벨톨라 선수가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펜코를 가장 뜨겁게 달렸던 사실 이게 좀 억양이 그렇지만 초성을 딴 이제 그 비읍과 시읒이 이제 이 말로 대구 팬들이 되게 크게 장난을 치고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구 선수 이게 대구 팬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하러 걱정하냐. 비읍, 시읒을 믿어라.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밥신 벨톨라라는 선수가 이 대구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해요. 벨톨라라는 이름이 왜 등명인지 모르겠는 게 그쵸, 저도. 아예 풀네임이 빅토르 밥신 모식이었거든요. 아. 근데 왜 벨톨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K리그 등록명이 사실 지금 몇몇 선수가 더 있거든요. 이 이름으로 됐으면 훨씬 더 잘 됐을 것 같다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밥신 벨톨라 선수. 뭐 라스가 네. 벨트비크였던 것처럼 그쵸. 나중에 밥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마 뭐 이 선수도 다 밥신이라 부르지 않을까. 너무 부르기 좋은 이름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아까 말한 페트라색 선수 이후로 그 겔주의 느낌이 확 나는. 한국에 어울리는 이름. 그렇죠. 그쵸. 밥신. 네, 그리고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알리바이프 선수가 조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알리바이프 욕심이라고 하면 또 나올 수 있는 대목이 이제 19년도 최용수 축구에 나온 그 FC 서울에 있을 때 알리바이프 선수의 욕심에 대한 내용이 많았었는데 이 사실 그때 당시에는 서울 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 쟤는 공격형 미드필더고 페시치가 원톱인데 페시치가 다 뚫고 얘한테 패스하면 얘가 못 넣는다. 얘는 욕심이 너무 많다. 은근 골 욕심이 강하다. 약간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 경기도 보면 사실 이 선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좀 많은 선수가 또 이제 골 욕심을 너무 내려다가 이제 찬스를 허무하게 망가뜨리는 특히 골이 너무나도 필요한 강원이잖아. 그리고 이번에 알리바이프 선수의 마지막 슈팅이 굉장히 아쉬웠어서 그렇죠. 마지막 슈팅으로 이제 실점까지 내주게 된.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이 아시아 쿼터로 갖고 있는 이 선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금 강원은 되게 외국인 선수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리바이프 선수는 어쨌든 시즌 끝까지 가야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정환 감독의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또 보면은 그런 슈팅에 대한 욕심을 제외한다면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선수예요, 네. 확실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용병이 있죠. 그렇죠. 이 선수들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됐을 때 이 강원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갈레고 선수를 좀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펼칠 때 이 갈레오 선수가 사실 윙적인 모습에서는 조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윙 말고 또 다른 역할을 부여했을 때 과연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채우려고 이제 강원에서 야심차게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강원이 돈을 아예 안 쓴다는 건 아니에요. 이번 이적 시장 좀 행보가 이번에 많이 썼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수원 삼성과
영원의 지금 강등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수원 삼성은 좀 국내 선수 위주로 찾아본다면 강원은 확실하게 외인 쿼터를 채우자라는 방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수비수 투치 선수와 네. 공격수 야구 선수 2명을 영입을 했고 한 명 더 영입할 거로 아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선수도 메디컬은 완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인 쿼터는 다 채우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승부의 측 네. 저부터 한번 해보자면 이번 주 승부의 측은 대구 FC가 승리하지 않을까. 에드가가 없어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에드가 돌아온다면 더욱 강력해진 대구 FC가 무난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안 나. 제가 뭘 했죠? 아, 저도 대구 했죠. 아, 맞죠. 왜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드가 선수가 없을 때 지금 바셀루스 선수가 사실상 공민지 스트라이커인지 모를 정도로 이 고재현 선수가 활약을 못 해줄 때 거의 고재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이 강원이 승리가 절실을 하겠지만 또 대팍 무시할 수 없거든요. 딸깍 축구가 제일 잘 되는 곳 거기서 에드가까지 있으니 아마 대구 승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가 가만 보면 참 외인 맛집이에요. 그렇죠. 메인 맛집이에요. 지금도 세징야 에드가 바셀루스 있고 그렇죠. 옛날에 제카 있었고 밥신 선수도 그거 아닌가요? 브라질 선수? 네. 그렇죠. 브라질 맛집이에요. 사실. 브라질, 네. 브라질 맛집. 네, 두 번째 경기 제주와 광주의 경기입니다. 광주가 제주 원정을 떠나게 됐고요. 마지막 맞대결은 제주가 서진수 선수의 득점으로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난 라운드 네네네. 아, 네. 말보루님이 제주 광주 경기는 이정우 감독 더비라고 하시는데 그쵸. 그쵸? 제주 유나이티드의 그 수석 코치였잖아요. 네, 남길 감독 아래에 있던.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짤을 커뮤니티에서 많이 써요. 남길 감독님이 화내고 있고 뒤에서 이정우 감독님이 약간 이렇게 뒤집지고. 그거 보니까 와 상당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두 분이 같이 있다? 진짜 상당해요. 빡센 사람 아래 빡센 사람. 아 그러니까요. 아 진짜 상당하더라고요. 네, 지난 라운드에서는 제주와 대구가 맞붙어서 제주가 역전 패를 당했고 광주는 마찬가지로 무승부를 하고 왔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주가 좋은 흐름을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난 라운드 봤을 때 서진 선수가 1대0으로 이긴 그 경기도 그거잖아요. 이 되게 남길 감독님이 어쨌든 원정 가서 내가 어떻게든 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되게 승점을 잘 쌓아서 상위권에 있던 팀이 지금 제주가 어떻게 보면 약간 흔들려 지금 7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가 안방에서 조금 변화를 꾀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네, 현재 순위는 제주가 승점 29점으로 7위인데 광주도 승점 29점으로 8위예요. 네, 거의 지금 승부패도 똑같고 득점 실점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팀이 만나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 그리고 남길 감독 두 분 다 절치부심해서 이 경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제주에서 살펴볼 거는 연지훈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그렇죠. 연재훈 선수가 이제 저번 경기에도 골을 넣고 이 지금 김호규, 정훈 그 다음에 임채민 이 3백 사이에서 어쨌든 굳건한 그 수비 이 구조가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울산전 5대0 그 실점 이후로 이 수비수들 사이 조금 균열이 생기면서 어쨌든 좀 새로운 수비수로 기용해서 3백을 좀 다시 좀 탄탄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연재훈 선수가 있었는데 되게 경기를 많이 못 뛰었잖아요. 네. 최근에 저번 경기 골까지 넣으면서 이 수비 라인을 잡아주고 있는 만큼 이 선수가 이제 홈에서 또 활약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동준 선수는 뭐 지금 탑급이죠. 네, 탑급인데 사실 저번 경기 그 홍철 선수의 코너킥을 못 막는 게 조금 아쉬운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키퍼가 뭐 언제나 잘할 수도 없고 사실 그날 그리고 비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 김동준 선수가 코너킥을 이제 뭐 헤딩으로서 이제 먹힌 게 아니라 바로 올린 걸 어쨌든 못 막아서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코너킥 골이 되게 희귀한 장면인데 그리고 키퍼로서는 좀 자존심이 그렇죠. 상할 만한 그래서 그런 제주 일이죠. 팬들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광주는 티모와 아산이 두 외인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아사히 선수는 항상 우리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갖고 있고 어쨌든 계속해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 티모 선수가 의외의 보석입니다. 어우 진짜 저번 경기 그 센터백이 중거리 골 넣는 거는 전 정말 오랜만에 봤고 그것 이외에도 지금 뭐 팀 K리그 후보기도 한 이 선수가 이 팬들 사이에서는 언성 히어로고 또 왜 이렇게 크게 생각보다 주목을 못 받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티모 선수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습니다. 티모 선수 저 골 들어갈 때 진짜 왜 있지? 토마스 아니야? 네, 그쵸. 너 머리도 노란데 네. 토마스 느낌이 나는데 센터백이 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정혀죠? 그쵸. 무리뉴, 네. K 무리뉴. 네, K 무리뉴 그리고 이정효 특이 나왔죠. 어쨌든 이정효 감독님이 또 다시 한번 인터뷰로 구설수에 오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정효 감독님이 이제 91분 이후에 그리고 사실 그 제가 보니까 그 TSG인가? 예. 이번에 그 K리그 공식 영상이 맞았지?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님이
약간 신기한 전술이 볼을 끄는 것 자체가 전술이다. 그걸 보여주는데 그걸 제가 직접 보면서 더 느낀 건데 이 경기 도중에도 사실 티모 선수나 센터백들이 공을 되게 오래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부러 비매너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 전술 하나 자체로 되게 신기한 컨셉이긴 한데 어쨌든 이조열 감독님이 이 볼을 끄는 거 이런 플레이에서 제 자신의 객관적인 의견을 전달하다가 조금 팬들 사이에서는 왈가왈부를 하고 있죠. 뭐 어쨌든 K리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색채의 정말 그쵸. 스타 감독이죠.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자들도 그리고 그 기자회견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가장 기대하지 않고 기자회견에 임하지 않을까 싶은 감독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2라운드 승부 예측은 일단 저는 광주 봅니다. 왜냐면 제주가 벌써 리그 6경기 무승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무승부를 봤죠. 네. 아마 이제 필승 카드가 서로 사라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제주도 뭐 이렇게 우당탕탕 하다가 서진수가 한 건 해준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약해진 것 같고 광주도 토마스와 아산이 뭐 있었는데 뭐 엄지성도 약간 좀 애매해진 느낌이 있어서 아마 두 팀 좀 치열하게 공방전시 처리다가 이제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 경기 울산과 인천의 경기가 첫 번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맞대결은 울산현대 마틴 아담이 9분에 이른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가져갔었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울산현대가 포항 상대로 동해안 더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고 인천 같은 경우는 2대2 극적인 좀 행운이 따른 그쵸. 무승부를 가져왔습니다. 네, 어쨌든 승점을 딴 두 팀 다 이번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인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에서 뭐 2대0에서 2대2 따라간 건 좋았지만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빅크라운을 가는 건 또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울산현대를 만난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제 승점을 가져올 수 있을까가 이제 주목이 됩니다. 네, 현재 순위 울산현대가 정말 압도적인 승점으로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승점 24점으로 리그 9위에 위치했는데 갈 길이 바쁜 인천이죠. 그쵸. 이례적으로 작년 초반에 울산이 1등이고 인천이 2등이었던 시절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천이 한창 잘 나가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순위나 뭐 사실 지금은 울산이 너무 압도적으로 승점을 잘 쌓고 있긴 하지만 인천은 아무래도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너무 지금 저조한 성적이 맞긴 하죠. 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정말 조현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우. 정말 와우. 진짜 와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뒤에 홍명보 감독님 얘기를 할 거지만 14슈팅을 했고 1슈팅을 했는데 그 팀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1슈팅을 한 팀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골키퍼가 지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조현우 선수 와 진짜 그 초반에 김인성 선수의 1대1을 맞고 그 카메라에 대고 이런 행동을 해요. 공을 잡고 이러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메시지 보낸 것 같아요. 나 믿어라. 오늘 내가 보여줄게. 근데 다 막아요. 와 진짜 다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K리그 키퍼가 절대적이고 키퍼가 어떤 경기에서 절대적일 때 어느 효과까지 내줄 수 있냐 조윤우 선수의 그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해안 더비가 그 2분 하이라이트 보시잖아요. 조윤우 하이라이트예요. 정말 네, 조윤우 하이라이트. 그 조현우 선수가 왜 K리그 올스타 후보에 들어가 있는지 네.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죠. 그리고 왜 선방하면 이 선수가 맞냐? 네. 그러니까 K리그 이제 굵직한 키퍼잖아요. 네. 정말 선방하면 조윤우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딸깍 홍명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애매한 시기를 지나서 또다시 연승 흐름으로 갔을 때 이 K리그 판도와 이 우승을 2번 하려면 자기가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되냐 이 분석까지 완벽히 맞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우승을 하겠다. 네. 우승 만들어 놓겠다. 그쵸. 이거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포항이 어떻게 보면 경기를 되게 주도적으로 가져갈 것도 알고 포항이 이제 자기 홈에서 빠른 축구를 내줬을 때 슈팅을 많이 할 것도 아는데 슈팅 내줘라. 어쨌든 자기는 진짜 중요한 찬스에서 하나 해내겠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딸깍 같지만 또 경기 보면 딸깍은 아닌 것 같은 이 자막이 맞는 그쵸. 딸깍 공명부. 그렇게 해서 울산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인천은 천성훈 선수를 원래 넣어놨는데 이제는 무고사 선수도 봐야죠. 그렇죠. 이제 무고사 선수의 영입이 지금 저희도 이제 준비하다가 발표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넣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인천 공격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천성훈 선수예요. 물론 뭐 김민성 선수의 저번 경기 골로 뭐 김민성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경기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어린 선수가 이 놀라운 집착성을 보여주면서 인천에서 골 넣을 수 있는 선수 하면 지금 99번 천성훈. 아마 그리고
그 무고사가 없는 인천을 상대하는 게 울산 현대가 마지막일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그 잘 나가는 울산이. 그렇죠. 그 잘 나가는 울산. 아 그리고 이제 인천의 3백을 좀 봐야 돼요. 네, 아무래도 조성환 감독님이 이제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 그리고 또 인천이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을 꼽자면 인천의 3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권한진, 오반석, 델브리지, 그리고 또 가끔 나오는 김도빈 선수에 대한 이 3백 자체가 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이 수비 집중력 또는 퀄리티, 그리고 인천이 추구하는 축구를 했을 때 못 버텨준다는 얘기가 많아요. 델브리지 선수도 뭐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지만, 특히 권한진과 오반석 선수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조성환 감독님은 이 부분이 크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무고 선수가 있다고 해도, 뭐 골 넣는 선수가 있어도 일단 안 먹혀야 되거든요. 특히 K리그 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원래 그런 말이 있었어요. 조성환 감독님이 제일 그 위험할 때가 포백을 쓰다가 3백 변환하는 시점부터 조성환은 위험하다. 네, 그렇죠. 그 제주 때 얘기를 많이 기억하시면, K리그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게 진짜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3백을 구성할 때 사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김동민 선수가 올해는 퇴장도 너무 많이 당하고 파울도 너무 많이 하고 지금 폼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 3백 이 선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텐데, 조성환 감독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그 입지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울산과 인천의 경기는 사실은 저는 너무 금방 하긴 했어요. 아, 그런가요? 울산이요. 아, 울산은 그냥 상수. 상수죠. 네, 그리고 우리 형의 픽을 따라서 저도 이제 그만 깝치겠습니다. 네, 울산의 공격을 막기에는 아까 그 3백이 좀 아쉬워요. 확실히 아쉬워서 울산 막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공격을 막기에 아쉬운 수비도 맞지만 수비를 뚫기에 아쉬운 공격도 있어요 지금. 네, 그쵸. 무고사가 없는 인천의 공격은 아직 아쉬워요. 네. 무고사가 돌아온다면 하겠지만 아직은 좀 네. 아쉽습니다. 유튜브 이사님 말씀처럼 센터백 라인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네, 이게 맞는 게, 또 후보 자원이 김현수 선수도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니고 김동민 선수도 뭐 크게 어린 자원은 아니고, 그 이후에는 센터백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선수가 뭐 조금 내려서 문지환 선수 정도인데, 이 어리고 좀 기동력이 있는 수비수가 딱히 없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천이 확실한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 수원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포항 마지막 맞대결은 포항이 스틸리아드에서 정말 이른 시간 선제골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었고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수원 삼성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승점 그렇죠. 1점을 따는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동해안 더비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고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팀 현재 순위는 포항 스틸러스 리그 2위, 수원 삼성 리그 11위. 뭐 2위와 12위 네, 대결이네요. 8승 차이가 나는 두 팀인데, 8승 차이가 나는 만큼 승점이 26점 차이. 네, 정말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는 두 팀이고, 뭐 어떻게 보면 지난 경기를 졌다고 해도 포항 자체의 경기력, 그리고 수원 삼성이 지난 경기를 이제 승점을 땄다고 해도 경기력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순위가 이제 대변해주고 있는 만큼. 사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1위 강원과 승점 차이가 3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를 승리를 한다면 득점 차도 수원이 많기 때문에 그쵸. 올라갈 수 있는데, 네, 포항이 상대인 게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어려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홈팀 수원부터 보자면, 이번에 데뷔를 했죠, 두 선수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카즈키 선수는 지금 수원 미드필더에서 웨인이 왔을 때 이게 안 보일 리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다 했는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죄송하지만 수원 팬분들, 제가 미리 사과드리지만 고무열 선수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사실상 처음 영입했을 때, 와, 이건 진짜 아니지. 아무리 감독 픽이어도 이건 진짜 아니지 했는데, 아무리 고무열 선수가 만약에 다음 경기 못한다 해도, 저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생각보다 고무열이 왜 K리그에서 그 내에서 그때 한때 잘했는지 알 수 있었던 고무열 선수 상당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다. 그쵸. 정말 뭐 폼은 정말 일시적일지 모르겠지만 네. 클래스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은근 파란색이 잘 어울리는 남자라고 볼 수도 있는 이 두 선수였는데, 이 고무열 선수가 이제 이후에 투입이 되면서 이 뮬리치 선수 밑에서 어떻게 보면 보좌를 하는데, 고무열 선수 최대 장점이 사실 윙포워드, 오른쪽 왼쪽, 그리고 가운데 또는 톱 다 될 수 있다는 장점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간 충남 아산에 있던 선수가 1부 리그에 왔을 때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큰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한 번의 터치로 그쵸. 슛까지 가져갈 수 있는 네네. 그 고무열 선수의 장점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애초에 있었다면 진짜 컸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당초에 첫 시즌 처음 부상부터 있었으면. 근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데려온 만큼 좋은 활약을 앞으로 해줄 수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렇게 김명수 감독의 두 픽이 약간 네. 좋은 출발을 하면서 김명수 감독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수원은 확실히 고묘의 연계가 좋았고 이기재가 중원에 오니까 패스가 좋았다.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마지막에 하면서 대전을 되게 압도적으로 이제 경기를 풀어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장호익 선수가 조금 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쵸. 이제 수원 삼성 그 인스타그램 제가 바로 확인했는데 경기 끝나고 수원 삼성 인스타그램 배댓이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 자 장호익 선수를 욕하는 팬분들이 많은데 장호익 선수에 대한 이 비난은 멈춰주세요. 그러니 장호익 선수 나가주세요. 상처받지 말고 네, 나가주세요. 상처받지 말고 나가주세요. 이게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이었는데 그쵸. 장호익 선수 네 그 수원 경기가 항상 끝나면 최근에 안 좋을 때 그 비판의 대상에 3대장이 있습니다. 자 전진우, 박대원, 장호익. 한호강은 근데 한호강은 그래도 좀 네, 약하고 사실 제가 픽 3개는 이제 슈팅 타임이 왜 그러냐 전진우, 연봉값 왜 못하냐 박대원, 넌 뭐하냐 장호익인데 네 수원 삼성 아니 제가 무조건적으로 수원 삼성 선수를 까는 게 아니라 이게 장호익 선수에 대한 수비력인 비판이 되게 많은데 이 장호익 선수는 저는 되게 재밌는 선수인 게 이 사실 수원이 최근에 감독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 리얼 블루 때부터 사실 전 리얼 블루의 픽인가 싶었는데 리얼 블루 아닌 감독이 와도 계속 써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은 훈련 때 되게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그러니까 감독들이 보는 네. 눈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나 봐요, 진짜. 훈련 때 거의 말딘인가? 20분 정도로. 아니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이 선수보다 나은 선수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이제 수원 삼성의 문제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장호익 선수가 아마 죄송합니다만 계속 나와야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될 텐데 이 수비에 대한 사진도 되게 절묘한데 이 수비에 대한 부분이 이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용주 선수가 복귀를 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하겠죠? 네, 지난 경기도 뛰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고용주 선수가 그 아시안 게임 이후로 큰 부상, 뭐 8주 부상이다, 뭐 더 못 뛴다,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눈이 부신 재활 속도로 이제 피치로 복귀를 했고 지난 경기도 되게 잘해줬죠. 그래서 이 고용주 선수의 복귀, 이 K리그 탑급 이 센터포워드의 복귀로 인해서 김기동의 기동 축구가 더 큰 힘을 얻고 수원 삼성을 만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제카까지 여전히 폼이 좋은 제카까지 해서 고용준, 제카, 백성론 선수 지금 부상이죠? 아니요, 이제 뛰고 있습니다. 뛰나요? 네네, 저번 경기도 뛰었어요. 다시 돌아왔나요? 네네네.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네,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제카 선수가 근데 다 괜찮은데 골이 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좋은 수치가 다 있죠. 뭐 연기 좋고 뭐 이렇게 뭐 내려와서 잘해주고 몸싸움 버텨주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동해안 더비 때 아쉬운 건 이 김준호나 이 백성도 선수가 잘 올려주는 크로스를 마무리가 안 돼서 이 마무리까지 해준다면 그리고 지금 골 넣을 타이밍이 아마 다음 경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카 선수를 넣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저는 포항하겠습니다. 네, 울산에게 맞은 포항 화풀이하고 못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는 졌지만 저도 포항승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 경기 졌지만 거의 약간 어쨌든 너무 재밌는 그리고 화끈한 축구를 하고 조현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 거라서 그리고 수원 삼성 생각보다 원정에서 잘합니다. 이성적 2승 다 홈에서 했을 줄 알죠? 다 원정에서 했어요. 홈 성적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네, 포항이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울산한테 포항이 졌지만 네. 그게 진 경기 같지 않은 게 정말 많은 슈팅 때렸거든요. 그렇죠. 울산 상대로. 그리고 중요한 거 수원 삼성 2승 다 원정입니다. 네, 홈 성적이 더 안 좋습니다. 아마 수원 삼성은 이번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좀 네. 너무하죠 사실. 어쨌든 괜찮게 원정 가서 승점 따왔는데 2연전이 포항 울산? 너무하죠. 진짜 너무하긴 하죠. 너무하죠. 네, 다음 경기 대전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수요일 경기 대전과 전북인데 마지막 대결은 대전이 전북을 원정에서 2대1로 잡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대전은 무승부, 전북은 전설 더비에서 기분 좋은 2대1 승리를 가지고 맞붙게 됐는데 양 팀의 현재 성적은 전북 현대가 승점 33점으로 리그 4위, 대전이 승점 29점으로 리그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해서 순위가 바뀌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현재 상위 스플릿 안착을 위해선 되게 중요한 기점이죠. 그렇죠. 30경기 이내 시점에서 아마 지금 경기부터 30라운드까지 되게 중요할 텐데
이 전북 현대가 지금 엄청나게 치고 있는 만큼 대전 하나시티즌 어떻게든 버티면 좀 상위 스플릿의 자리를 예약하려면 승점을 얻어야 되지 않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전 같은 경우는 일단 저번 경기에서 두 외인 선수가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렇죠. 수원 삼성전을 보면 후반전이 되게 재밌었던 이유가 오히려 외인이 골 찬스를 너무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이게 교체돼서 들어온 이 두 외인이 이 유강현 선수와 신상현 선수가 이 되게 괜찮은 공격력을 보여줄 때 심지어 전반에 2골 넣었잖아요. 이 두 선수가 두 선수 대신해서 들어왔는데 이 톱과 윙어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지금 골 찬스를 너무 많이 날린 경향이 있었고 레안드로 선수는 그 주사위가 있잖아요. 저희가 제가 평가하는 그 수원 삼성전은 그 혹시 주사위에 1도 없는 주사위도 있다면 한 0.7? 백도가 있는 게 네네, 아니라 한 0.7이었습니다. 그만큼 저 외인보다 심각한 유점점점이라고 하시는데 이 두 외인 아마 대전이 조금 더 나아가려면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대전 경기가 이거 전에 FC 서울전이 있었잖아요. FC 서울전에 이 두 선수 나왔는데 유슈팅 0이에요. 대전이. 그만큼 이 두 외인이 너무 못해주고 있어요, 사실. 그 마사가 이번에 수원할 때도 마사가 정말 많은 기회를 만드는 걸 보고 그쵸. 아 역시 마사는 무섭다. 네네. 마사 진짜 무섭다 했는데 마사가 컵백 해주면 얘네가 못 넣고. 티아고가 마무리를 해주는 걸 못하고 하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건 대전의 코어는 좀 든든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주세종 선수와 이진현 선수가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이 주세종 선수가 뭐 대전에 있어서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때 이진현 선수는 저번 경기 교체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을 아낀 만큼 이 두 코어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후에 이제 경기에서 나설고 선발로 나오면 조금 전북 상대로는 이 대전의 코어가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 현대 같은 경우는 조규성 선수가 나갔습니다. 네, 이제 FC 서울 상대로 마지막 골을 장식하고 66분에 들어온 조규성이 바로 골을 넣고 그 이후에 이제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한 바퀴 돌고 이제 미트윌란으로 이적을 하게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북 현대는 조규성 선수가 떠난 그 빈자리를 누가 메울 것인지에 대한 좀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조규성 선수가 해주는 역할이 많았는데 구스타보와 하파실바를 톱으로 쓸 수는 있지만 아마 구스타보 선수 말고는 조규성 선수만큼의 파괴력이 나오기 어려워요. 네. 그래가지고 조규성 선수의 대체자를 아마 지금 단 베트레스코 감독이 구하고 있고 또 이 외국인 말고도 한국인 픽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 페트레스크 감독이 이제 경기를 좀 많이 치렀습니다. 네, 이제 경기를 꽤 치르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색채를 잘 입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FC 서울 전반전에 대한 얘기가 많을 수는 있지만 그 전반전도 사실 되게 주도적으로 나왔고 이 이동준과 문선민 그리고 이치아 보니까 이 윙어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같아요. 이 빠른 윙어를 통해서 어쨌든 경기적인 차이를 만들려고 하는 이 감독이 이 전북 안에 있어서 이 어제는 B팀 경기도 관람을 갖고 이 좋은 색채를 입히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의 승부 예측은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전북이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일단 대전이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북이 조금 더 좋은 폼이지만 여기는 대전의 홈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무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전북승 봤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어요. 뭐 울산이 압도적인 1등을 할 때 사람들이 전북 어떡하냐, 뭐 전북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저는 항상 이 얘기했어요. 어차피 시즌 끝날 때 쟤네가 울산이 압도적으로 지금 1등 하고 있으면 2등 할걸? 아니면 1등 아니면 2등 하는 게 전북일걸? 이랬는데 그만큼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마 이 경기도 지난 경기 연승을 또 하기 위해서 이 경기 또한 잡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과 수원 FC의 경기가 있는데 마지막 맞대결은 서울이 3대0으로 정말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었고 이 시기에 서울은 정말 무서웠죠. 그쵸. 이 나상호 폼 미쳤다. 제대로 미쳤다. 진짜 이 경기 제가 그리고 직관까지 한 이 경기 나상호 선수가 와 양발 드리블로 수비수 한 3-4명씩 제치고 다니던 그 시절의 서울. 네, 심지어 이게 지금 두 달 됐는데 그 시절입니다. 네, 3대0 완승을 거뒀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한찬희 선수가 포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 골을 넣었던 그렇죠. 경기가 이 경기였죠.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서울이 전설 더비에서 아쉬운 패배를 했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98분의 나상호 선수의 오랜만에 득점이 있었다. 그쵸. 그리고 수원FC 같은 경우는 윤빛가람에 정말 어마어마한 멀티골이 있었지만 아쉽게 2대2 무승부를 거두고 맞붙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은 리그 3위, 수원FC는 리그 12위에 위치해 있는데 수원FC도 까딱하다가는 강등, 다이렉트 강등권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승점 13점이 차이 나는 만큼 이 두 팀의 차이를 보자면 어떻게 보면 실점이 너무 많아요. 수원FC는 너무 많은 골을 먹히고 있고 이 두 팀에 있어서 패배 차이도 지금 5패인 것처럼 이 수원FC가 너무 경기를 이제 질 때도 너무 많이 먹히고 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면, 특히 수비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공격력이 약해진 FC 서울이라고 해도 수원FC가 더 약점을 갖고 경기를 안고 들어가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아닉스 감독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쵸. FC 서울 팬들 1200명이나 전북 현대 원정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감독들, 이 아닉수 감독님에 대한 이 팬들이 끝나고 서로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아닉수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도대체 지금까지 승점을 잘 쌓아놨는데 황의조 하나 나갔다고 지금부터 갑자기 왜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축구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재교체에 대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점점 이제는 뭐랄까 하고자 하는 축구가 무엇인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이 교체 선수 넣는 타이밍, 그리고 교체되는 선수들이 이 포지션에 맞는 선수를 교체하는 건가 싶은 경우도 있지만, 이 교체 이전에도 이 경기를 풀어 나올 때 일류첸코가 자꾸 왜 윙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또 나성호 선수는 또 왜 갑자기 그렇게 폼 좋을 때 슛을 많이 때려서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가 갑자기 패스를 계속하게 되는 건지. 슛 타이밍이 보이는데 슛을 일부러 안 하는 타이밍, 왜 안 하지? 싶을 정도로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꾸역승을 챙겼을 때 득점의 중에 윌리안인데, 윌리안 선수는 왜 도대체 75분 이후에 나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배경으로 깔리는 게 일류첸코가 폼이 너무 안 좋아요. 그쵸? 일류첸코가 지금 뭐 윌리안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오스마르, 그리고 팔로세비치, 그리고 이제 일류첸코까지 3명의 외인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쿼터가 안 돼서 윌리안 그쵸. 선수 못 쓴다 라고는 하는데, 일류첸코 폼이 너무 안 좋은데 굳이 일류첸코 써야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방금 피디님이 말씀해준 것처럼 어쨌든 오스마르 팔로는 고정이에요. 아닉수 축구예요. 그리고 심지어 팔로 잘해요 요즘.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두 선수는 중추적인 역할이 있으니까 고정할 만해요. 근데 일루첸코 선수가 계속 저 폼인데, 저 폼 때문에 윌리안을 못 쓸 만큼, 그럼 어쨌든 윌리안이 더 골을 많이 넣고 잘하고 있으면 이제 국내 선수로 톱을 쓸 수 있는 자원이 있잖아요. 서울은 꽤 있는 편이잖아요, 다른 팀에 비해서. 그쵸. 박동민 선수, 김신지 선수, 그리고 나오진 않지만 지동 있긴 있는 지동원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윌리안을 살릴 수 있다면 일루첸코 선수를 과감하게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울 팬들은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 자막을 써놓은 것처럼 진짜 삼류첸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충격이에요, 몇 네. 경기를 보면서. 근데 사실 폼이 좋을 수가 없는 게 네. 경기를 나오지 못했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일루첸코 선수 개인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지훈련 때 도대체 뭐 했나, 이 겨울을 도대체 어떻게 보낸 건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게 웃긴 게 한때 K리그를 평정한 외국인이었어요. 그쵸. 진짜. 근데 에이징 커브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속도가 많이 딸려요. 너무 딸려서 속도가 뭐 팔로세비치나 나성 선수가 찌를 때 못 따라가요. 그만큼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이 좀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네, 이제 최전방 자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서울이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윤빛가람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제 이적 시장 캐보기 원픽. 네, 여름 이적 시장, 아닌 겨울 이적 시장, 2023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이 아닐까 싶었던 이 라스 이승우 밑에 있는 윤빛가람. 네, 그렇죠. 윤빛가람이 제대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빛가람 선수가 정말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수원FC가 서서히 좀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윤빛가람 선수의 최대 장점인 패스 뿌려주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또 엄청난 많은 골로 보답을 해주고 있는 만큼 김도희 감독님이 어쨌든 자신의 입지도 지키고 수원FC가 상승하려면 윤빛가람 선수가 더욱 잘해줘야 되는데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FC가 로페즈, 한때 K리그를 평정했던, 와. 진짜 평정했던 와우. 로페즈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로페즈 선수가 이제 슬슬 폼이 올라와요. 그렇죠. 이제 웨인을 이제 그 고메스 선수 센터백 이후에도 이 로페즈 선수까지 데려오면서 웨인을 강화한 수원 FC. 그래서 이 로페즈 선수가 K리그의 템포, 그리고 또는 K리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이 얼마나 더 해줄 거고 어떠한 모습이 더 나올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요일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 제 승부 예측은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서울이 정말 좀 많이 아쉬워졌지만 그래도 수원FC도 현재 지금 5경기째 무승이기 때문에 아쉬운 경기력
두 팀 무승부 네. 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울의 승 보는데 아마 서울은 이 경기까지 만약에 지거나 좀 비기기라도 하면 이 하위 스플릿 팀들, 그러니까 하위 스플릿에 있는 그 지금 7위, 8위 순위권 팀들이랑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러니 안익수 감독님 아마 이번에 빡세게 준비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서울승을 봤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는 평일 경기가 있고 주말에도 경기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주말 경기까지 한번 살펴보자면 네, 일단 토요일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과 울산현대, 그리고 강원FC와 FC서울, 그리고 마지막 경기로 광주와 대구의 달빛 더비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전북과 수원FC의 경기로 일요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항과 제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과 대전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23라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깊게 살펴볼 수가 없죠. 네네. 22라운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22라운드가 저희가 이제 세세하게 살펴봤으니 저희가 이제 23라운드 프리뷰는 뭐 승부 예측만 하나요? 네, 간단하게 그냥 승부 예측만 네. 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원과 울산의 경기. 수원은 포항을 만나고서 다시 한번 울산을 만나는 정말 2등과 1등 그 12등 입장에서 12등 팀이 홈에서 2연전인데 심지어 홈이잖아요. 그쵸. 그래도 나는 뭐 홈 성적이 안 좋다 해도 내 홈에서 내 안방에서 만나는 게 2등과 1등이라뇨. 너무합니다. 네, 일단 제 승부 예측은 쉬웠나요? 그냥 뭐 울산이죠. 너무 쉽죠. 그냥 수원이 나아진 건 팩트. 네. 그러나 울산은 자연재. 그리고 아마 수원이 갈수록 경기력도 올라가긴 할 건데 포항과 울산. 저는 만약에 울산이나 포항이 아니었다면 수원 삼성을 승을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울산은 어느 팀을 만나는 자연재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 PD님이 직관하신 와 김영건의 K리그 데뷔골 빅버드에서 김영건의 슈퍼 원더리가 생각나는 빅버드 한 번 더 나올진 모르겠는데 그 기세를 안고 또다시 울산이 한번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그때 그 수원과 울산의 경기는 울산이 그냥 너무 잘했고 수원이 잘했지만 울산이 이길 수밖에 없던 경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울산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강원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한번 50으로 엮였었죠. 그렇죠. 최상엽 더비. 예, 다시 한번 강원에서 강릉에서 그 4월에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이제 서울은 다시 한번 강원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제가 이 경기를 직접 보러 가요. 보러 가시네요. 네, 직접 강원에 가는 만큼 또 재밌는 승부 한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 봅니다. 아직 윤정환 감독의 색채가 입혀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원FC가 하고자 하는 축구가 온전히 나오지 않을 확률. 네, 저도 서울승 보는데 이 PD님의 말씀과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아른거리는 최상혁 팔로세비치가 이번에는 휘슬 불리기 전에 해줄 것이라고 살짝 장난스러운 멘트를 썼긴 했지만 저도 윤정환 감독님의 색채가 입혀지기 부족한 시간도 있고 외인들 적응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도 있는데 큰 차이는 안 날 거라 봐요. 서울이 조금 경기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지만 그래도 서울이 공격 옵션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싶어서 서울승 넣습니다. 지금 제가 23라운드긴 한데 이게 22라운드에 어떤 경기가, 그러니까 서울이 만약에 22라운드에 정말 전술적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네. 솔직히 말하면 23라운드 서울 경기 재미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광주와 대구의 달빛 더비 토요일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두 팀 만나면 무섭거든요. 두 팀 만나면 항상 다득점이에요. 그리고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이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대구승했죠. 네. 그렇죠. 일단 저부터 좀 하자면 얘는 예로부터 달빛 더비는 항상 원정 팀이 강했어요. 그 전적이 보면 그런가요? 전적이 그러니까 어느 팀이 됐건 원정을 떠난 팀이 다득점 승. 이게 항상 있었거든요. 저는 만나면 화끈한 만큼 다득점인 만큼 뭐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었는데 외국인은 아마 바셀루스의 폼이 좋기 때문에 에드가까지 복귀하면 외국인은 대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대구승. 네, 계속 피해 겹치네요, 그래. 그러면 웬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일요일 첫 번째 경기입니다. 전북현대와 수원FC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경기는 저는 전북승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전북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변이 없다면 수원 힘들 것. 그리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 2등으로 마무리하거든요. 전북 좋은 흐름 쪽에서 심지어 전주성 오렐레 아마 수원FC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과 제주가 맞붙습니다. 포항과 제주 두 팀 되게 치열하게 맞붙을 걸로 예상되는데 제주가 최근에 너무 안 좋아요. 아마
아주 최근에 둘이 2등 싸움하고 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순위로서 포항이 2등을 되게 사수하고 있고 제주는 떨어지는 찰나를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 예측은 저는 아마 포항승. 저는 제주 볼 거예요. 오. 왜냐면 제주가 원정 승점 2위예요. 1위 울산은 정말 너무 압도적이라 비교가 안 되고 그쵸. 원정 성적이 2위인 게 제주기 때문에 원정 남기를 믿는다. 그렇죠. 근데 저는 수원 보약 제대로 먹은 김기덕의 포항 아닐까 싶어서 요양호 스티다드 경기 포항이 그래도 조현우가 김동주도 잘 막지만 조현우는 없으니까 스틸라드에서 골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뭐 수원의 보약을 먹게 된다면 정말 무섭긴 할 거예요. 그쵸. 그 기세가. 기세가 무서울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원정 남기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천과 대전 이제 이 경기는 아마 무고사가 복귀를 하겠죠. 그렇죠. 그때 홈에서 복귀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긴 합니다. 아마 이 경기는 인천 팬들도 엄청 많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천 팬이 어마어마하게 올 거예요. 그냥 축구 보시는 분들도 가까우면 한번 가볼 법한. 저 지금 이 경기 한번 갈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충분히 고민할 법한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무고사 유니폼이 어마어마하게 맞죠, 많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고사 리턴 전까지는 대전승을 봤어요. 인천의 공격진은 안토는 얻지 못할 것. 저도 대전승 맞죠. 대전이 저번 경기가 전북이니까 제가 예측해서 전북이 이긴다 했는데 진짜 이번엔 이기지 않을까. 이기 타이밍이 지금이 아닐까 싶어서. 인천 바꾸시나요? 아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고사 선수가 왔다 해도 제가 그걸 못 믿겠어요. 비셀고베에서 그렇게 조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무고사 선수가 폼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대전. 그런데 레안드로 티아고 좀 에바고 유광현 씨가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진이 알아서 왼발로 알아서 혼자는 아마 유광현 선수나 배준호, 신상은, 전병관. 네. 저도 무거 선수가 지금 반년 동안 거의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반년 1년이죠 거의. 네. 1년 동안 출전을 못하면서 폼이 망가져 있다면 복귀를 한다고 해서 당장 이 경기에 보여주진 못할 거라고 네, 맞습니다. 좀 보여집니다.